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S&T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업체는 기본적으로 그 방산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그 120mm 그 포탄을 활용하기 위한 자주고 박격포, 이 박격포를 장갑차 안에 설치를 해서 이 120mm 박격포는 좀 민간, 그러니까 육군 보병이 옮기기엔 굉장히 좀 무거운 등치가 큰 박격포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예 장갑차에 실어가지고 자주박격포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이 120mm 포탄이 우리나라가 한 200만 발 이상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155mm 포탄이나 120mm 포탄을 너무 빨리 소진을 해서 결국 양측 다 이 평지에서 하는 전투라 이 포병 화력이 굉장히 중요한 전투에 이제 그 승패를 가르는 요인이 됐죠. 그러다 양쪽에서 포를 그렇게 많이 쏴대다 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적병 하나 그 사살한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 잡는 데 있어서 포탄을 여러 발 쏴서 한 명을 그러니까 잡는 그런 식이다 보니 굉장히 비효율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무엇이 됐던 간에 우리나라는 이 120mm 포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휴전 이후로 1953년 그 휴전 이래로 계속 생산해서 쌓아둔 포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탄들을 소비할 목적으로 이 120mm 그 자주 박격포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S&T 다이내믹에서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K2 전차, 이 K2 전차의 K2 전차를 튀르키예에 수출한 모델이 알티마, 그러니까 알타이 전차라고 부르는 이 전차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튀르키예에 이걸 전차를 수출을 할 때, K2 흑표 전차를 수출을 할 때 라이센스,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통해서 그쪽에서 직접 조립 생산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개발해 놓은 건 너무 싼 값에 넘긴 거 아니냐 했을 때, 이 터키는 기본적으로 소련과 러시아와 바로 접경하고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라고 했다는 게 이제 거기 이제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옛날 그 소련 연방이죠. 소련 연방 그 지역에 국경을 같이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이 항상 전쟁이 많이 나는 이 중동 지역 한복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만든 국산 전차, K2 전차, 흑표 전차의 실전 그 데이터를 얻고 싶은 거죠. 실제로 알타이 전차는 지금 터키가 그 옆에 나라 이제 시리아나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이나 전투에서 이제 K2,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타이 전차를 실제로 이제 출동을 시키는데, 여기서 얻어진 실전 데이터는 고스란히 K2 흑표의 실전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먼 곳에다 일부러 이렇게 그 기술 라이센스까지 해주면서 하는 것, 또 폴란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술 라이센스 해주면서 이 주요 부품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보내주지만 그 조립을 그 현지에서 폴란드 현지에서 또 터키 현지에서 조립을 해서 완제품인 K2 전차, 그 흑표 그 알타이 전차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그 북한이 이제 전후방 가릴 것 없이 다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공장이 올스톱됐을 때, 실제로 부품가치 규모가 작은 것들은 지하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등치가 큰 탱크 같은 걸 완제품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중요 핵심 그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 국내에서 만들어서 해외를 보내서 해외에서 완제품을 조립해서 다시 국내로 보내는, 이게 가능하도록 해외에 우리 방산 물자에 대한 조립 공장들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SKD 형태의 수출을 하기 위한, 즉 부품을 수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면서, 또 한편으로 유사시를 대비해서 우리 국산 무기의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들을 해외에 보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 나라도 자신들 나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자신들의 세금을 쓰는 거에 뭐 국민들이 반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거라,
이 K2 전차 같은 경우는 독일산 파워팩을 썼는데 이거를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국산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산화된 걸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에 우리가 이제 변속기로 같이 수출을 한 것이죠. 그리고 K9 자주포에도 변속기를 또 국산화하면서 여기에도 또 이제 그 S&T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항공기 LA 우리가 이제 한국 항공우주에서 만드는 소유형 전술 헬기 여기에도 우리가 기관총 시스템을 우리 S&T 다이내믹스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하죠. 그렇듯이 S&T 다이내믹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모가 작지도 않죠. 이게 작년 2024년 3분기까지 매출 규모를 보면 4,196억 정도를 달성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자동 변속기나 화력 장비 같은 방위산업 쪽에서 주로 많이 나온 겁니다. 그거 외에 민수용으로 다임러 트럭이나 타타대우 상용차, KG 모빌리티에 뭐 버스 이런 데 들어가는 차량용 차축이나 변속기, 오일 범프 커버나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 또 우리 각종 공작 기계들, 이 공작 기계들도 일부 매출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수주한 걸 보시게 되면 1923년 이게 장기 공급 계약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 공급이 2027년이나 막 이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 계약이고, 또 이게 한 번 해서 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장해서 갈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이러한 계약들, 수주권들이 꽤 큰 게 많습니다. K9의 2종, 이게 이제 K2 알타이 전차까지 들어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통해서 수출하는 건인데, 이게 이제 여기에 변속기 조립체를 하는 게 한 4,350억 원 규모의 굉장히 큰 그 사업이죠. 이런 것도 이제 수주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출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게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작년 2024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4,859억, 이게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이고, 이건 작년에는 6,144억, 26%나 매출 외형이 컸죠. 당기 순이익도 495억에서 961억으로 거의 94%, 거의 더블 났습니다. 이러니 이게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주가도 밀어 올려지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1년 내내 거의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S&T 홀딩스가 지주회사로 42.27%를 갖고 있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45.28%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기관 투자가들이나 이거 다 빼면 소액주주는 29.05%밖에 안 됩니다. 이 말뜻은 전체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약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타이 전차 그 튀르키예에 수출하는 이 건이 이제 4,350억 원,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 정도의 장기 계약을 맺어놔서 이 알타이 전차는 K2 전차고, 거기에 이제 우리 K9 자주포도 이제 수출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변속기나 파워팩 이거를 국산화해서 여기다 이제 다시 수출을 한 건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알타이 전차가 계속 운영이 되는 한 꾸준히 계속될 겁니다. 이 사업은 한 번 이제 계약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튀르키예가 알타이 전차를 자기네 주력 전차로 사용했고, 그래서 이 주력 전차를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계약이 연장되어서 갈 가능성이 큰 것이죠. 자, 그리고 작년 현금 배당을 1,000원을 했었는데, 이게 시가 배당으로는 5.28%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그 배당률이죠. 그래서 이 S&T 다이내믹스는 기관 투자 중에서도 고배당주들도 연말 가서는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매수를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배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죠. 그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작년 쭉 오르다가 작년 연말에 좀 가격이 좀 주가가 급락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방산 쪽 시장 전체가 미국의 이런 미국의 대선 때문에도 이 세계 러우 전쟁도 끝나고 여러 가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했는데, 그 이후에 이 트럼프 2기 집권이 하면서 트럼프는 미국만을 위한 외교 정책을 내놓으면서 전반적으로 이 각국, 특히 유럽 국가들은 자주국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 말뜻은 새로운 군비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S&T 다이내믹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방산 물자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이것들이 수출길이 새로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방산 수출이 하나의 업종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나 이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까지 동원해서 돈을 줘가면서 수출하는 형태였다면 21세기 지금 현재 2025년에 들어와서 이 방산 수출은 상대국 국가에서 자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수입을 해가는 거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떻게든 뭐 외채를 지든 뭐 하든 여러 가지 자신들이 돈을 마련해서 우리 방산 무기들을 사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조건도 굉장히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요번에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고스란히 실적에 들어올 것이고, 작년 2024년 4분기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주가 29,0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주가에 반영돼 가고 있는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고, 올해도 방산무기 수출이 꾸준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건 트럼프 정책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방산주들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들어온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